여러분들이 체크하지 못한 혹은 넘겼을 수 있는 뉴스를 이분과 함께 하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주간 MBN 베스트 매니저로 등급을 하셨다면서요. 네, MBN 전체 전문가 중에서 수익률 베스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양복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또 힘차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보이는 뉴스만 보더라도 돈이 계좌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전날 하락을 입고 좀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일단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1월 CPI 앞두고 오히려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한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미국 1월 CPI가 생각보다 잘 나올 걸 예상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안 나오더라도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라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5% 전일 대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9% 전일 대비 상승했는데 이날 수급이 약간 특징적입니다.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현금화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위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코스닥 위주로 매수했는데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SM과 LNF,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요. 최근 경영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는 SM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코스닥 대형주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틈날 때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 다음으로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를 다음 후속 테마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와 현대모비스,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 역시도 이제 1월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을 틈날 때마다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최근 LG전자의 주가 상승 이유가 거의 기관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전 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지난해 매출 비중이 10.4%까지 올라올 정도로 전장 사업 부분 성장이 매우 컸고 그리고 올해도 전장 사업 부분 매출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전자의 올해 전장 사업 부문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LG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향후에는 기간 수급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욕 증시가 1분기 1월 CPI가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생각보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사실 1월 CPI가 예측보다는 오히려 예상치는 한 6.2%였는데 6.4%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고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생각보다 강했던 뉴욕 증시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중에서도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한 7%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위주로 한번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K칩스법을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 나온 보도 뉴스에 따르면 K칩스법 논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빠르면 오늘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되었던 CPI가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이어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 에버다임과 해인 그리고 SY, 화암기계공업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K칩스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린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어제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일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초고대 AI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AD 칩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투스가 첫 VR 게임인 다크스워드가 중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컴투스 그룹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이었던 특징 섹터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오늘 5% 네.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인공지능 로봇 후속으로 제가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을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그쪽 테마가 향후에 후속 테마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로 저희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자동차 관련 뉴스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인도 시장에서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1월 기준으로 현대차는 5만 106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2만 8,634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8.2% 증가했습니다. 기아의 매출 판매량 상승폭이 현대차보다 조금 더 컸고요. 지금 양사 합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4.3% 급증을 하면서 인도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중국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시장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4억 인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차량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는 점유율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저희가 중국과 인도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더욱더 확장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저희는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L 가지고 왔습니다. SL은 글로벌 램프 시장에서 지금 6위 업체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한 7%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GM, 포드, 그리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SL의 LED 램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인도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기아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4분기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방 고객사가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SL의 매출 비중도 4분기 매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SL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ED 램프가 SL이 주력하고 있는 LED 램프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100% 거의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LED 램프는 기존의 할로겐 램프보다는 가격이 한 2.5배에서 3.5배 정도 비싸긴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이유로 인해서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요. 100%의 LED 램프를 채택하기 때문에 판가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SL의 LED 램프 매출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3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1조 714억 원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50.3% 증가했고,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485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 4.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4분기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아직까지 SL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는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거의 해소되었기 때문에 주력 고객사들의 차량 출고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SL의 판매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SL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해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기차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SL의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인공지능이랑 로봇 관련 종목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기차, 반도체가 또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차가 기아차와 눈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속된 밸류체인 관련 종목인 SL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1차 매물대인 3만 원대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저희 SL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번에도 전기차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매한 그 기업은 테슬라가 아니라 중국의 BYD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했다가 2018년부터 테슬라의 1위 자리를 뺏기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4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5년 만에 중국의 BYD가 1위 자리를 되찾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BYD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187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를 했고 점유율도 2021년 9.1%에서 2022년 17.3%까지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131만 대를 기록을 했지만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40%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하락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쪽 상해 기가 팩토리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은 매우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51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했지만 점유율은 5.4%에서 한 4.7% 수준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1,00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400만 대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양극재, 배터리, 그리고 소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안에서 저희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7% 네. 넘게 오른 모습 네. 보였고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는 LNF와 첨보 등 2차 전지 소재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은 핫스탬핑 공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고객사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있는데 지금 명신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핫스탬핑 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핫스탬핑 공법은 고온에서 약 한 900에서 950도 되는 고온에서 프레스 성형을 한 뒤에 금형에서 급속 냉각을 한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핫스탬핑 공법 과정을 거치면 차량 같은 부피 내에서도 강도는 2.5배에서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무게 자체도 한 15에서 25% 정도 경량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양극재에서 니켈 비중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량이 경량화되고 그리고 강도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핫스탬핑 공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은 지난 2020년도에 12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출하량이 늘었다라는 소식에 명신산업의 주가도 최근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력 고객사 중에 또 하나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계속해서 그 자동차 부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 5,15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8%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도 1,27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8.4% 급증했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이 부각되면서 명신산업은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최근에 기관 순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21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신산업 최근 상승 이유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슈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테슬라가 7%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다시 한번 오늘 추가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기업 저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마켓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